그때 손가락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각도에 의해서 막히잖아요. 제가 다리가 펴지는 순간, 일자가 되는 순간 손가락이 동시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쓱 빼더라고요. 와, 이거 거의 예술인데? 안녕하세요, 영어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전 직업은 항해사였는데요. 이제 항해사라는 직업이 바다에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내와 연애 중이었는데 아내를 거의 못 봤습니다. 만난 기간이 이만큼이면 대부분의 기간을 제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항해사를 그만두고 한참 후가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 못 본 날보다 본 날이 더 많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아내를 만났는데, 연애를 하는데 못 본 기간이 더 많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해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제 아내는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난생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대충 들은 걸로는 소매치기가 많다, 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한 친구가 유럽에 갔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핸드폰을 털렸대요. 무슨 침대가 달려있는 그런 기차였는데 폰을 그냥 꺼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까 폰이 없더래요. 그때부터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은가, 이런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여행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올라옵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냥 길 가다가 이게 2인조 소매치기 범인들인데 한 명이 시비를 건대요. 그래서 정신 팔리는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이 지갑을 훔쳐간대요. 아니면 비슷한 수법인데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동안, 정신 팔리는 동안 지갑 훔쳐가고, 그리고 이건 좀 놀랐는데 어떤 경우는 그 소매치기범이 경찰인 척 한 다음에 벌금을 때리는 척 하면서 돈을 가져간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면 호텔에다 돈을 두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호텔에 다 두고 가자, 안전한 호텔에다가 캐리어에 잠가 놓고 두고 가자. 그런데 그분이 여행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호텔에 주변에 경찰이 쫙 깔려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가보니까 마피아에 의해서 그 호텔이 통째로 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권이랑 돈, 이런 걸 다 털렸대요. 이런 게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끊임이 없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기차를 타면 이제 오래가는 기차에는 이제 짐칸이 있잖아요. 그 짐칸에다가 캐리어를 올려놓으면 중간중간에 역 정차할 때 그냥 소매치기범이 유유히 캐리어를 통째로 들고 내린대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외국 나가면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매치기범이 그거를 알고서 일부러 그런 유명한 장소에 나가 있는 다음에 일부러 그냥 서성인데요. 그런 다음에 사진 부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찍어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둘, 셋,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여행 중에 저는 웬만하면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안 했고요. 이제 부탁을 해도 저 사람은 혹시 도망가도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만 부탁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잔뜩 본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이런 곳이구나, 단단히 마음 먹고 조심해야겠다, 대비를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물쇠, 뭐 자전거용 자물쇠, 이런 거를 챙겨서 갔죠. 그렇게 맨 처음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숙소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하철 표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를 사는 기계를 제가 한참 만지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좀 봤어요. 근데 헤매고 있으니까 영무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 아하, 이게 수법이구나,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 가져가겠구나 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진짜 영무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갔죠. 숙소로 가서 짐 풀고 정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유명한 곳을 보려고, 뭐 센느강 이런 데를 보려고 어느 역에 내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설문조사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매치기가 많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많길래 오자마자 두 팀을 만나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No thanks. Just please go. 이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분들이 좀 어린 뭐 10대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상처받은 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마음은 아 소매치기를 내가 현명하게 물리쳤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아마 소매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소매치기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이후로는 딱히 뭐가 없긴 했는데요. 제가 돈을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돈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일부를 왼쪽 신발 밑창, 오른쪽 신발 밑창, 또 일부는 바지 주머니 양쪽. 그 당시 겨울이었는데 패딩 안주머니. 그리고 일부는 아내한테 맡기고 일부는 호텔에 있는 캐리어에 두고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놨어요. 뭐 하나 털리더라도 비상금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원래 여행 가면 좀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유롭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일정이 끝나고 스위스로 넘어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서는 또 조심할 게 많죠. 캐리어를 짐칸에 두고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자물쇠가 제 캐리어, 아내 캐리어 서로 묶어놓기. 그 다음에 그 통째를 튼튼한 구조물에 묶어놓기. 그러면서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들고 가나. 그렇게 스위스에 도착했고 스위스에서는 제가 긴장을 풀었어요. 왜냐면 스위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다 친절하시고 소매치기가 절대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몇 번 당한 효과가 나긴 했어요. 아무튼 스위스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다시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다시 한번 긴장을 했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도 이제 캐리어를 잠그는 건 당연하고 이제 캐리어 끼리 묶어놓고 다시 한번 그 캐리어 무더기를 뭐 의자나 책상 이런 데에 그 자전거 자물쇠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텔이 통째로 털린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캐리어를 가져가려면 최대한 번거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2층, 3층이니까 계단을 내려올 때 그런 의자나 책상을 매달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갈 날이고 이제 마지막 하루만 남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나폴리였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치안이 안 좋대요. 아무튼 마지막 날이고 나폴리니까 나폴리 좋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구경을 해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버스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의 한국 출퇴근 시간에 있는 그런 만원 버스인 겁니다.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점점 사람이 차더니 만원 버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릴 정거장을 몇 정거장 앞두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쳐다봐요. 저는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동양인이 신기해서 쳐다보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내려야 되니까 제 아내와 함께 그 만원 버스를 비집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뒷문을 통해 내렸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오른발부터 계단을 내려가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무슨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막았어요. 그때 손가락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각도에 의해서 막히잖아요. 제가 다리가 펴지는 순간, 일자가 되는 순간 손가락이 동시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집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쓱 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주머니 속에는 100유로가 있었는데 그거 큰 돈이잖아요. 겨우 지켜냈습니다. 내리고 나서 뒤를 봤는데 만원 버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근데 절반은 기분이 나빴는데 절반 정도는 굉장히 감탄하는 마음이었어요. 와 이거 굉장히 정교한데? 거의 예술인데? 그 정도로 올바른 타이밍과 각도, 힘의 조절 이런 것들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동작은 마치 아주 연습을 많이 한 실력 있는 마술사가 구사하는 엄청난 자연스러운 손동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반쯤은 감탄하고 반쯤은 화가 나서 더 이상 구경이고 뭐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나폴리가 이런 곳이구나. 아 좀 별로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뭐 라면 부셔 먹으면서 숙소에서 그냥 아내랑 고스톱 치면서 놀았습니다. 결국 돈을 털린 건 아니지만 그때 뭘 느꼈냐면요.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조심했고 안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은 것은 나의 이 아주 훌륭한 조심성 덕분이다 하면서 방심을 한 겁니다. 방심할 때쯤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유럽 가실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비단 소매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서 뭔가 잘 풀리거나 위험이 없어 보이더라도 방심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 상황과 매칭이 되는 명언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